연금으로 충분할까? 34년 근무 후 은퇴한 공무원의 솔직한 은퇴 현실 고백. 나는 34년 동안 성실히 일했고 은퇴하면 연금으로 여유롭게 살 수 있을 줄 알았지. 이 말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갖는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안정된 연금이니까요. 실제로 주변에서도 공무원은 연금만 받아도 걱정 없지 않나? 하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해보니 그 믿음이 완벽하게 현실을 반영하진 않더군요. 연금은 분명 큰 버팀목이 됩니다. 하지만 과연 그걸로 충분히 살 수 있을까요? 은퇴 이후에도 살아갈 날은 길고 물가는 오르고 건강은 예전 같지 않고 자녀들은 아직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하지 않은 경우도 많고요. 결국 여유 있는 노후는 또 다른 준비가 필요하다는 걸 은퇴하고 나서야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실제로 34년 근무 후 은퇴한 한 공무원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은퇴 후의 삶과 연금의 현실, 그리고 그 이후 어떻게 다시 삶을 꾸려나가는지를 구체적인 사례 3가지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공무원이든 아니든 곧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례 1 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빠듯해요. 그래서 마트에서 알바 중입니다. 이분은 구청에서 34년간 근무하시다 정년 퇴직하신 6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퇴직 당시 받기 시작한 연금은 월 약 220만 원. 처음엔 이 정도면 괜찮네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실제로 생활비를 써보니 생각보다 빠듯하더랍니다. 월세는 아니었지만 관리비, 보험료, 식비, 통신비, 손주들 용돈, 병원비 등등 들어가는 돈이 한 달에 25만 270만 원. 연금만으로는 매달 3,050만 원씩 부족했던 겁니다. 처음엔 적금을 깼지만 그게 얼마나 오래 버티겠어요. 결국 근처 마트에서 오전 알바를 시작하셨답니다. 몸은 좀 힘들지만 손님들하고 말도 섞고 시간도 잘 가고 한 달에 70만 원 벌면 마음이 든든해요. 라고 하시더군요. 중요한 건 돈보다도 내가 여전히 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다시 생겼다는 거였답니다. 사례 이해하고 싶었던 일 지금이라도 시작했어요. 또 다른 분은 50대 후반에 조기 퇴직한 여성 공무원이었어요. 행정직으로 30년 넘게 일했고 퇴직 후엔 연금과 함께 하고 싶었던 일을 해보자고 결심하셨죠. 그분은 오랫동안 제빵에 관심이 있었는데 공직에 있을 땐 여유가 없어서 배우지 못했대요. 그래서 퇴직 후 바로 제과제빵 자격증을 따고 소형 오븐 하나 들여와서 동네 아이들과 엄마들 대상으로 쿠킹 클래스를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수입보단 취미였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작은 수입도 생기고 무엇보다 퇴직 후 우울할 틈이 없었다는 게 가장 큰 성과였다고 합니다. 연금은 최소한의 생활을 지켜주는 보험 같아요. 그런데 나 자신을 다시 움직이게 한 건 꿈이었어요. 이 말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단지 생계를 넘어서 은퇴 후 나다운 삶을 다시 설계하신 거죠. 사례 3 아내가 아프고 나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무거운 이야기예요. 이분은 정년퇴직 후에도 여유 있는 생활을 누리셨던 공무원 출신이었습니다. 연금도 많았고 퇴직금도 크게 받아서 여행도 자주 다니셨고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분이 쓰러지셨고 간병과 병원비가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장기 요양보험만으로는 감당이 안 됐고 결국 모아뒀던 자금이 빠르게 소진되기 시작했죠. 그땐 정말 무서웠어요. 평생 모은 돈이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질 줄은 몰랐거든요. 결국 이분은 은퇴 후 3년 만에 다시 일자리를 구하게 됐고 현재는 공공기관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이 사례는 단순히 연금의 액수 문제가 아니라 변수에 대한 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아무리 준비를 잘했더라도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면 흔들리는 건 순식간이더라고요. 은퇴 후 삶을 위한 3가지 조언. 이 3가지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분명합니다. 연금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은퇴 후 삶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가계부를 다시 짜세요. 은퇴 후 생활비 구조는 현역 시절과 다릅니다. 매달 들어오는 고정 수입과 지출을 다시 정리해보는 것, 이것부터 시작해야 해요. 할 수 있는 일을 지금부터 찾아보세요.
꼭 정규직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단기 알바, 재능 기부, 자격증 활용 등 여러 길이 있어요. 중요한 건 나의 노후 생산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가족 변수에 대비하세요. 실손보험, 요양준비, 주거비 절감, 자녀 지원 계획 등은 아주 구체적으로 짜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34년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조차 은퇴 후 삶이 만만치 않다는 걸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연금만으론 충분하지 않다는 말이 단순히 겁주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라는 걸 기억하셔야 해요. 하지만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금은 삶을 지켜주는 기본 틀일 뿐이고 그 위에 어떤 삶을 그려갈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면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은퇴 후에도 나만의 이유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만드는 일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떤 은퇴 이유를 꿈꾸고 계신가요? 연금으로 충분할까? 그 이후 은퇴 후 삶을 지키는 3가지 실전 전략.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 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기본적인 노후 생활비의 버팀목이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어요. 물가도, 수명도, 생활 패턴도 1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르죠. 요즘은 100세 시대가 아니라 120세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준비해야 하냐는 질문에 현실적으로 답해 볼게요. 첫 번째 전략, 고정비 줄이기가 진짜 재테크다. 은퇴 후엔 월급이 없습니다. 정해진 연금과 소득 안에서 살아야 하죠. 이때 가장 큰 복병은 바로 고정비 지출이에요. 대표적인 게 주거비, 통신비, 보험료, 자동차 유지비 같은 것들이죠. 한 예로 은퇴 직전까지 아파트 대출을 끌어안고 있다가 퇴직 후에도 계속 갚아야 한다면 연금에서 대출이자 빠지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퇴직 전에 집 줄이기 혹은 지방으로 이사 가기 같은 다운사이징 전략을 쓰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 사례. 공무원 퇴직 후 경기도 외곽으로 이사간 부부가 있었어요. 기존의 84이 아파트에 살았는데 관리비와 대출이자 난방비까지 다 합치면 월 100만 원이 넘게 나갔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 전세로 옮기고 나서 월 지출이 40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분 말씀으로는 그냥 이사 한 번 했을 뿐인데 매달 소득이 60만 원 늘어난 기분이라더군요. 은퇴 후 가장 먼저 손봐야 할 건 돈을 더 버는 법보다 덜 쓰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에요. 이게 진짜 노후 재테크입니다. 두 번째 전략, 소득 파이프라인을 하나 더 만들자. 연금은 자동으로 들어오는 소득이긴 하지만 딱 그거 하나만 믿기엔 너무 불안하죠. 그래서 요즘 많이들 이야기하는 게 파이프라인 소득이에요. 즉, 은퇴 후에도 자동 또는 반자동으로 들어올 수 있는 또 하나의 소득줄을 만들자는 거죠. 그렇다고 거창하게 부동산 투자를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요즘은 소액 유튜브 수익, 블로그 글쓰기, 재능 강의, 동네 쿠킹 클래스, 작은 온라인 쇼핑몰 등으로 월 3,050만 원의 부수입을 만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 사례. 실제로 34년 공직 생활을 마친 어떤 분은 퇴직 후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쌓은 행정 노하우를 정리해 짧은 영상으로 올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조회수도 없고 재미도 없었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구독자도 늘고 한 달에 2,030만 원씩 수익이 생겼어요. 이게 뭐 대단한 돈이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분 말씀으론 그냥 커피 마시듯 취미처럼 하는 건데 매달 수입이 생기니 내가 은퇴한 게 아니라 전직한 기분이래요. 그리고 중요한 건 돈보다도 자존감이란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세 번째 전략, 건강은 곧 자산이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의 삶은 결국 건강이 버텨줘야 가능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은퇴 후 연금도 있고 시간도 많은데 무릎이 아파서 어디 못 가고 혈압이 높아서 먹는 것도 조심해야 돼. 자유는 있는데 몸이 안 따라주니 다 소용없어. 은퇴 전에 특히 50대 후반부터 60대 초반 사이는 반드시 운동 습관, 식습관, 수면 리듬을 다 잡아놔야 합니다. 이게 진짜 노후 보험이에요. 그리고 건강이 따라줘야 어떤 재취업이든 부업이든 창업이든 할 수 있잖아요. 실제 사례. 지방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한 분이 계셨는데
퇴직 후 갑자기 걷는 게 불편해졌다고 합니다. 무릎 관절염이 본격화된 거죠. 그러다 병원에선 무릎 수술을 권하고 재활까지 몇 달. 이 과정에서 병원비, 교통비, 간병비까지 합쳐 수백만 원이 순식간에 나갔습니다. 게다가 그 사이 알바도 못하고 집 밖 외출도 줄고 우울감도 찾아왔다고 해요. 결국 이분은 그때서야 건강이 진짜 자산이라는 걸 절감하게 되었고, 재활 후 지금은 하루에 만보 걷기를 실천하며 건강 관련 유튜브까지 시작했다고 합니다. 늦었지만 다시 시작했다며 지금은 그 누구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살고 계세요. 마무리하며 정리해 볼게요. 연금은 생활의 기본이지만 여유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은퇴 후에도 소득이 생기는 구조를 하나 더 만들 수 있다면 삶의 안정감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이 있어야 연금도 여행도 일도 가능한 겁니다. 공무원이든 회사원이든 자영업자든 마찬가지예요.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준비하면 은퇴 후의 삶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 연금으로 충분할까? 라는 질문보다 나는 어떤 삶을 원하는가? 라는 질문을 먼저 던져보세요. 그 답을 찾고 나면 준비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겁니다.